녹화 시작.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성찬아 25년 6월 거 33번, 34번. 33? 아니구나. 31번, 32번. 요거 이어서 할 테니까 찾아가지고 Let's go. Let's go, go, go. 요거 밑줄 먼저 치고 시작할게요. 여기 월희 밑줄 한번 치고. 요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문이라서 저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네 시험 범위 중에 아마 유일하게 등장할걸? 월희가 사실 뭐냐면 이게 슈월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슈월해는 뭐야? 슈월해. should, had, were 이런 애가 지금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주어보다 먼저 나올 거예요. 문장이 맨 앞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접속사절에서 뒤에 갈 수도 있고. 자, 근데 아무튼 슈월해가 주어보다 먼저 나왔다.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문법은 사실 가정법 도치 문장이야. 가정법은 어떻게 도치가 일어난 거죠? 왜 갑자기 가정법인데 도치가 일어났죠? 이게 if를 생략하는 문법인 거야. 자, 그래서 if를 다시 살려주면 문장이 쉬워지거든?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월희 보이지? 저기 위에 월희. 여기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요. if he were로 생겼어. 그 다음 뒤에는 똑같아. to be tested, to be tested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문장이야. 그럼 사실 요걸 해석하는 거랑 똑같거든. 이건 무슨 말이야? 만약에 그가 그리고 가정법에 나오는 월투는요. 이게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표시한 부분밖에 안 돼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가 테스트를 받는다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월희를 보자마자 슈월의 문법이네. 월이 먼저 나왔네. 만약에 그가 이렇게 간다. 만약에 그가 테스트를 받는다면 이라고 가면 됩니다. 자, 도대체 테스트는 왜 당하고 저런 얘기 왜 나왔고 이게 뉴기니아 사람들은 왜 나오는 건지 가보자.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전의 경험을 사용해요. 이전의 경험이란 건 좀 과거의 경험을 사용하거든. 요거 그리고 프리비어스다. 요게 C로만 바뀌어도 프레셔스가 돼요. 그럼 갑자기 귀중한이 되거든. 요거 쓰면 안 돼요. V야. C가 아니라 V. 우리는 이전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뭐를?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집중할 곳을 어딘지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 경험을 사용하네. 자, 그렇다면은 과거 환경이 만들어요. 과거 경험이네. 다른 환경이 만들어요. 다른 기대감을 만들어. 형광펜. 갑자기 외친지 모르겠어. 뒤에 이해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글의 주제에서도 중요한 말이야. 자, 일단 이게 좀 깊게 설명이 되거든. 심오하게. profound, 심오하게 설명이 돼요. 심오하게 설명되는지 가볍게 설명되는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 뭐 제럴드 다이아몬드에 의해서. 이 사람 이름이 다이아몬드네. 여기 책에서.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이 사람이 모험을 어드벤처를 묘사해놨어. 어떤 어드벤처? Wandering through the New Guinea jungle with the native New Guineans. 그 뉴기니안 네이티브니까 본토 사람들이랑 같이 뉴기니아 정글을 통해서 서성거리는 모험을 한번 묘사해놨어. 야, 상상해봐. 뉴기니아 본토 사람들이랑 네가 가서 뉴기니아 정글을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 자, 그는 관련을 시켰습니다. 뭘 관련시켰냐? 관련시켰는지 언급했는지는 필요가 없고요. 이 본토 사람들이 tend to perform poorly. 이 사람은 perform poorly. 본토 사람들이 형편없게 해요.
at task 일에서 어떤 일은 못해요. 형편없게예요. 서양 사람들이 have been trained 훈련받은 거. to do 하도록 언제? 어린 시절부터. 서양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게 훈련받은 일이 있거든. 그런 일을 이 네이티브 사람들은 못해요. 이 뉴기니아 네이티브 사람들은 못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저런 거 있잖아. 그 서양 사람들은 요 뉴기니아 정글 사람들은 정글 쪽에만 특화돼 있거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얘네들은 못해. 자, 일단 보면은 하지만 걔네들은 그 뉴기니아 본토 사람들은요. 하얼들리에다 꼭 써놓자. 부정. 아닙니다. 거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 they can detect. 걔네들은 이런 건 할 수 있거든. 막 감지할 수 있어. 여기다 번호 매겨봐. 1번. 가장 미묘한 정글에서의 변화를 막 감지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잘해? Good for following the track of the predator. 뭔가 포식자의 흔적을 따라가는 걸 잘해. 사실 잘하는 건 굿에스로 쓰는 게 좋긴 하거든. 근데 여기는 굿풀 했습니다. 뭐 뭐뭐에 좋다보다는 약간 잘한다. 이 사람들은 포식자 흔적을 추적하는 걸 잘해. 왜 포식자의 흔적을 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자, 그리고 3번 또 뭐 잘해요? Finding the way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 것도 잘해. 자, 그리고 걔네들은 또 알아. 또 이번엔 4번. 어떤 곤충이 지금 혼자 머물러 있는지, 혼자 남겨져 있는지. 그럼 곤충들이 어떤 애들이 여기에는 뭐가 있고 막 이런 걸 알아. 그리고 또 뭐도 알아. 5번. 어디 음식이 존재하는지도 알아. 그리고 can build 또 뭐 할 수도 있어. 이거 몇 번이야? 이건 도대체 6번이야, 이제. 만들고 tear down 이제 부실 수도 있어. 은신처를 with ease 아주 손쉽게. 아, 솔직히 뉴기니아 정글에 있는 본토 사람들은 이런 건 잘하지. 그치? 이거 완전히 정글에 특화된 일들이란 말이야. 이런 건 잘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훈련받은 일을 못하는데 이건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이쪽에 특화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사람입니다. 아까 그 학자 이름이었어요. 여기 다이아몬드. 요 사람이 그래도 후로 꾸며줬네.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요 사람은요, had never spent time. 시간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장소에서. 그런 장소는 그 정글 같은 장소지. 그지? 그래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학자는요, has no ability. 능력이 없어요. 집중하는 능력. to these things.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뭔데? 바로 지금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이지. 이 다이아몬드 이 학자는 서양 사람이라서 정글에서 시간을 써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일을 못해. 막 포식자 따라가고 어디에 동물이, 곤충이 있고 음식은 어디에 있고 막 이 은신처를 어떻게 짓고 막 부시고 막 이런 거 못해. 그래서 were he 가정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가 테스트를 당한다면 그런 일은 이런 일이지. 그치? 이런 일. 1번부터 6번까지 일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테스트를 받으면 그럼 당연히 수행을 하죠. 어떻게? 형편없게. 이 사람은 정글에 일해서 시험 받으면 완전 빵점이야. 못할 거야. 보였니? 뭐 다른 환경이 다른 기대감을 만들었어. 지금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그 기대감이 달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른 거야. 즉 우리가 집중하는 거, 내가 도대체 어디에 집중할지는 내가 과거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요. 과거 경험을 사용해서 가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배웠냐? 이런 걸 사용해서 집중을 하는 거지. 즉 여기서 과거의 경험은요. 뜻하는 게 더 굳이 바꾸자면 과거에 배웠던 거. 그거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현금 비칠 거는 없어. 이 글의 주제가 요거였고. 이제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선생님이 혹시나라도 뉴기니아 사람들은 무엇을 잘합니까?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다 나열해서 써야 돼요. 그치?
그래서 가장 미묘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고, 포식자 흔적도 따라갈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잘 찾을 수 있고,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치? 요거는 한번 쳐볼까?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라는 학자도 여기서 시간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시험을 받으면 형편없게 할 거예요. 시간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건 뭐야? 과거 경험이 없다는 거야, 거기서의.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10월의 문법. 네 시험 범위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것 같은 요 문법. 아닌가? 단 한 번이 아닌가? 그 시험 그 범위 정독하다가 또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표시해놔.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가정법이면 이거 was 안 쓴다, was. 가정법이면 일단 정석은 주어가 3인칭 단수건 나발이건 뭐건 간에 다 were야. 이건 또 was도 안 돼요. 아무리 here도. 그래서 전 가정법이라서 were를 썼다. 자, 그 다음 32번. 요거는 이제 overpric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가격을 너무 과도하게 놓는 거야. 이게 한국말에 있는지 모르겠어. overpricing? 한국말에 있나? 가격을 높게 매기는 거. 자, 왜 가격 높게 매기는지 봅시다. 대부분 기업가들이 put in 안에 넣어요.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합니다. 안에 넣다, 투입하다. 어디에다가? creating and launching new product and service. 자, 만들고 출시하는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출시하는데 자기 시간과 노력을 엄청 많이 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 그것들을 과도하게 가격 매기는 실수를 저질러요. 야, 근데 좀 그럴만하지. 자기가 시간이랑 노력을 엄청 많이 썼으니까. 그치?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물건이에요. 이거 하나당 5천만 원입니다. 제가 그 정도 시간을 쓰긴 썼어요. 이러면서 막 과도하게 가격을 매겨. 그러면 they have created something. 그들은 무언가를 만든 거야. 어떤 거 만든 거야? They care deeply about. 그들이 깊게 신경 쓰는. 그들이 엄청나게 지금 신경 쓴 뭔가를 만든 거지.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것이지. 소유대명사. 그들의 것. 그건 걔네 거야. 그리고 이 강력한 감각. 무슨 감각? 소유권이라는 감각. 이거 내 거잖아.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그렇지? 이거 소유권 나한테 있어요. 라는 강력한 감각이 왜곡시켜요. 뭐를? 그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치의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자기가 만든 거니까 이 가치 인식이 좀 왜곡돼서 나와. 그 가치는 어떤 가치? Cause them to overprice their product. 야기시키는 그들에게 뭐 하도록 그들의 상품을 과도하게 가격 매기도록 야기시키는 가치 인식을 왜곡시켜요. 그래, 그런 이상한 감각이 들어가겠네.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치? 가격을 좀 높게 놓고 싶게 만드는 가치인식에 대한 왜곡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while 뭐하는 반면에 while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반면에로 해석해야 돼. 그리고 접속사니까요.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해석하자. 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가들이 are quick to 빠르게 깨닫기는 하지만 뭐를 그들의 초기 가격이 너무 높았다는 걸. 아, 맞네. 아, 이거 내가 만들어가지고 초기 가격을 너무 높게 놨네 라는 걸 빠르게 깨닫기는 하지만 not all. 부분 부정이야.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또는 기꺼이 to drop their price. 그들의 가격을 낮추는 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상품을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가격 낮추는 걸 막 행복하게 낮추고 기꺼이 낮추고 이런 게 아니야. 기뻐서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can be very costly mistake. 이거는 정말 손해가 큰. 요 costly에서 cost는 비용도 되지만 손해도 되거든. 이제 그래서 손해가 큰 요거 형용사로 만든 ly야. 우리 명사에다 ly 들어가면 형용사 돼요. 그 cost 손해에다가 ly 붙인 거야. 이건 정말 손해가 큰 실수야. that 어떤 실수야? that may lead 이끌 수도 있는 실패를 이끌 수도 있는 그들의 새로운 사업에 실패를 이끌 수도 있는 엄청 큰 손해가 큰 실수야 이거. 뭐가? 이렇게 가격 과도하게 놓고 가격 안 낮추는 거. 그 기꺼이 낮춘 건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럼 when you launch new product or service, 네가 신제품이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지금 런치했을 때, 새로 출시했을 땐 너의 우선순위는 should be 해야 돼. 너의 우선순위 이래야 돼. 일단은 뭐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to get sufficient market adoption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의 adoption, 점유, 채택. 내 상품이 시장에 채택이 돼야 되거든, 일단. 그래서 충분한 시장의 점유율을 일단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점유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해야 되냐면 you should be ready. 넌 준비가 되어야 돼. 희생할 준비가 돼야 돼요. 너의 초기 가격을. 그래, 초기 가격부터 너무 비싸게 두지 말고 첫 가격은 조금 싸게 둬야 돼. 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라도 가야 돼. 초기 가격과 이득을. 여기서 이득. 그래, 초기 이득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목표는 무슨 목표? 시장 점유를 내가 얻는 목표. 충분한 시장 점유를 얻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래, 초기 가격이나 이익 같은 건 좀 포기하고 가야 돼. 희생하고 가야 돼. 이게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저기야. 요즘은 좀 다시 나락갔지만 쿠팡이에요, 쿠팡. 쿠팡이 예전에는 진짜 손해를 많이 봤거든. 진짜 적자 회사였어. 왜? 시장 점유율을 사람들이 다 쿠팡 쓰게 만들려고 그랬거든. 그러고 나서 쿠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면서 가격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이 다 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다 쓴다는 얘기가 처음에 시장 점유를 해서 다 사람들이 다 쓰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격 올려버리는 거.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지가 만들었다고 지가 소유권이니까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었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오버프라이스 하면 안 돼. 처음은 그냥 손해봐야 돼요. 그럼 일단 네가 강력한 판매 부피를 가지면 여기서 강력한 판매 부피를 가진다는 건 뭐야? 나의 시장 점유가 어땠다는 거야? 이제 강력해졌다는 거야. 내가 판매할 양 자체가 엄청나졌다 이거야. 오케이? 여기서의 부피는 내가 판매하는 양이야, 양. 이제 판매량이라고 치면 돼. 판매량이 이제 엄청나졌잖아? 그러면 올릴 수 있어. 네 가격을. 뭐 하기 위해서? 네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올려버리는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기업가들이 일단 첫 번째부터 정리하자. 뭐 한다?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뭐 하는데? 신제품 만들고 이제 출시하는데. 그리고 무슨 실수를 저질러요? 일단 그것들을 과도하게 가격 매기는 실수를 저질러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깊게 엄청나게 신경 써서 만든 것이거든. 그리고 그게 걔네들 거거든. 그럼 이렇게 소유권 이건 내 거다, 소유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럼 더 중요한 단어 넣어줄게. distort. 이 소유권이란 생각 때문에 가치 인식을 제대로 못해요. 왜곡시켜 버립니다. 사실 내가 만든 거 뭐 하나에 뭐 한 10,000원에 팔아야 돼. 진짜 실제 가치는 그 정도야. 근데 나 혼자 막 제가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 하나에 그래서 100만 원이에요. 막 이러고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기업가들이 초기 가격이 너무 높았다 이렇게 깨닫기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꺼이 내리는 건 아니야. 자기 상품 매력적으로 보이게 가격을 기꺼이 막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내리는 새끼들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손해가 엄청 큰 실수가 돼. 진짜 사업의 실패까지 이끌어질 수도 있는 실수야. 그러면 신제품 출시했을 때 너의 우선순위는 뭐겠어? 일단 뭐 해야 돼? 가능한 한 빨리 시장 점유부터 얻어야 돼요. 그리고 초기 이득은 좀 희생을 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목표도 잘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시장 점유를 일단 얻어서 이제 판매 양 자체가 좀 단단하게 강력하게 굳어지면 그러면 이제 가격 올려도 돼. 뭐 이득 최대화하려고. 오케이? 뚜뚜뚜.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자, 신제품에 대한 기업가의 착각. 착각, 실수, 잘못된 개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죠. 착각이라고 합시다. 신제품에 대한 기업가의 착각과 뭐가 나왔어?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좋은 전략이 나왔지. 그치?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를. 그 착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왔죠. 해결책? 착각을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해결책보다는 약간 가장 최적의 전략. 근데 이렇게 주제를 정했을 때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기업가의 착각이 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 때문에 자꾸 소중하다고 오버프라이스 해버리는 perception of value, 가치의 인식을 잘 못한단 말이야. 디스토트 한단 말이야. 이런 거 다 형광펜 친 거야. 이게 자신의 착각이야. 그럼 최적의 전략은 뭐야? 일단 시장 점유부터 얻어야 돼. 그치? 초기 가격은 포기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 그치? 시장 점유. 마켓 어덥션. 이것도 영어로 쓸까? 저것도 영어로 썼으니까. 이게 우선이야, 이게. 가격 올리는 건 그 다음이야. 시장 점유를 얻으니까 이제 세일즈 볼륨 판매 양 자체가 이제 그러면 얻어질 거란 말이야. 좀 충분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이득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격부터 먼저 놓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놔야 된다. 최적의 전략은 이런 거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니셜이란 단어 여기서도 형광펜 쳤으니까 이해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은 한번 이해한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봐봐. 그래서 시험 전날은 이 전체적인 가장 키워드만 잡고 네가 해석 안 되는 문장을 찝어와야 돼. 선생님 저 여기 해석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거 위주로 한번 다시 체크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정독을 한번 하자. 여기서 끝.